라오스와 베트남 제 여러 업체 경험이 많습니다. 영상 보니까 옛날에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라오스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매칭하는 데까지만 한 5개월, 6개월 계속 질질 끌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성 자체가 없어요. 여러 업체에서 여자를 공유하는 거죠. 너무 안 돼서 다른 데도 의뢰를 해가지고 받아봤더니 똑같은 여자 매칭을 시켜줄 여자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데 가입만 받는 저를 만나려고 했다가도 젊고 그런 남자가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아직도 업체 좋아 보이는 영상 보고 계신가요? 업체혼, 매매혼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남은 인생을 지켜내세요. 안전하고 정상적인 국제결혼은 그게 뭔데에게. 저는 지금 태국 홍켄에 가는 길입니다. 제 컨설팅 신청해주신 한 분이 지금 태국 홍켄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국에 잠깐 와 있었는데 차 타고 한 2-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서 구독자님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듣고 바람도 좀 쐴 겸 이동 중입니다. 이분이 라오스 업체에서 큰 피해를 겪고 오셨더라고요. 태국의 고속도로 풍경입니다. 휴게소도 잠깐 들르고 이제 콩켄 시내에 왔나 본데요. 거의 다 왔나 봅니다. 만났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구독자님 만나뵐 수 있으면 한 2-3시간 정도 거리는 제가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라오스와 베트남 국제 여러 업체 경험이 많습니다. 그게 뭔데님 영상 보니까 옛날에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너무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특히 라오스에서 너무 인간적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은퇴 생활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한 건데 지금은 그쪽으로는 오줌도 싸기 싫을 정도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으면 그 정도 표현을. 돈도 어마어마하게 날렸고 현재 라오스는 막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저도 업체 몇 군데 상담하고 가입하고 프로필도 받아보고 근데 저는 매칭하는 데까지만 한 5개월, 6개월 계속 질질 끌더라고요. 돈만. 저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성 자체가 없어요. 라오스에. 아 그래요? 그렇게 많다고 나오던데. 그게 다 똑같은 여성을 쓰는 겁니다. 여러 업체에서 여자를 공유하는 거죠. 너무 안 돼서 다른 데도 의뢰를 해가지고 받아봤더니 똑같은 여자들이더라고요. 매칭을 시켜줄 여자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데 가입만 받는. 어디 커뮤니티 같은데 리스트 올려놓고 이렇게 업체들이 다 같이 보면서. 베트남이나 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라오스는 수도 별로 없는데 다 공유를 하니까요. 저를 만나려고 했다가 조금 젊고 그런 남자가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이제 결혼시키고 장난을 치게 되는 경우가 진짜 그러네요. 어디서 매칭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내가 돈 좀 더 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라 하면 그냥 갈 수밖에. 진짜 많이 당했고 그래서 저도 우여곡절 끝에 이분 아니면 힘들다 그래서 저도 좀 급하고 그분이 좀 사실 예전에도 받아본 분이거든요. 프로를.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배제해놨다가 이제 없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급해서 진행을 했고 진행 시작하신 후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셨어요? 일단은 라오스에는 라이반 제도라고 해가지고 동네마다 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외국인 관련 허가나 신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국인과 혼인이 굉장히 힘들어요, 라오스. 서류 처리하는데도 뭐 6개월 이상 걸리고 국가에서 다 일일이 승인해줘야 된다고. 중간에 과정이 엄청 괴로워요. 돈 요구를 너무 많이 하고 이게 이럴 상황인가 할 정도로 결혼으로 가는 길에 계속 돈 요구입니다. 그분한테 이 정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분 주변에 또 이 정도 줘야 되면 계속 돈을 달라는 거예요. 라이반들이 중간에서 그 돈 갖고 장난친다고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업체 비용은 업체 비용대로 다 주고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고 나중에는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요구를 당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그 여성분과 이렇게 메시지를 해도 라오스의 국제결혼 업체에 있는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간단한 뭐 영어조차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메시지가 오역이 되는 부분 거의 한 60%, 70%는 잘 의사소통이 안 돼요. 너무 다른 말을 하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런 돈을 요구받고 계속 그런 힘듦이 있는데도 마치 나 혼자 그냥 하는 느낌? 그 여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거기다가 또 여성까지 또 나중에 돈을 요구하고 결혼을 진행하는 데는 업체나 그 라이반 쪽에서 돈을 계속 요구하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년 질질 끌리다가 그만뒀습니다. 이게 돈은 돈대로 계속 나가고 진행은 진행대로 안 되고. 사실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캄보디아 이런 데가요 피해 사례가 거의 저처럼 비슷해요. 막상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전에 돈만 계속 쓰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그 라오스 업체들이 혼인신고나 뭐 서류 같은 거를 한국 쪽만 진행하고 그 라오스 쪽에서는 진행 안 하고 계속 핑계대고 그런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 그게 그런 이유에서. 라오스가 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좀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도 제 일을 겪으면서 비슷한 피해당한 분들 알게 됐는데 그때라도 그만둔 걸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금전적 피해도 금전적 피해고, 진짜 어떤 시간적인 것도 저희 구독자님 분들이 대체적으로 또 연령대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나이적인 압박감에 의해서 좀 서두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늦어지고, 또 그게 잘못되면 그 뭐 5년이라는 시간을 또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저도 그게 뭔데 채널 보면서 속으로는 이런 분이 다 있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도 겪어보고 나서 아는 거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겪고 나서 보니까 운영자님이 하시는 말씀, 미래 국결 희망자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외로우시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많이 외롭고 공격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너무 항상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들한테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었지만 운영자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보면은 외모도 되게 반듯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투에서도 되게 성품이나 이제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결혼을 잘 하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에 업체를 가고, 또 업체에서 하는 얘기를 또 우리가 다 제대로 들어줘야 또 그쪽에서도 좀 더 잘해줄 거라는 생각에 우리가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런 것도 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내라는 거 다 내고 기다리라는 거 다 기다리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제가 베트남 경험도 있는데요. 그거를 운영자님처럼 잘못됐다고 말을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막선장 같은 데도 가보면 현타가 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끝은 다 안 좋았습니다. 요새 국제결혼 업체들 유튜브 보면은 맞선장 장면을 보여주고 뭐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보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약간 그 무슨 인력시장에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픽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인부를 고르는 건지 많은 좀 의구심이 좀 들기는 했어요. 결혼이란 게 사실 어느 한쪽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어떤 행복한 미래가 있을 거고, 그거를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그 미래에 다가갈 수 있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담 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너무 일방적인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상대방은 아무 생각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 생각 자체도 사실 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100% 맞는 말씀입니다. 남성들이 아는 업체운이랑 여성들이 아는 업체운이랑 완전 달라요. 그 업체에서도 현지 여성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실제랑 다 다르다면. 그래서 결혼하면 저같이 이제 실패하고 몇 년 동안 국제 결혼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모든 커뮤니티나 이런 데 카페 같은 데나 이런 거 사람 모임에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운영자님 채널에서도 예전에 얘기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시작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뭐 서로에 대한 정보도 너무 이게 사실과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래? 그럼 내가 그거를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 남녀가 서로 간의 대화가 이제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모르게 되고, 참 이 업체 결혼의 이 진행 방식이 이 요즘 시대에는 너무 안 맞지 않나,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네요.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부터 일단 잘못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쪽에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원래 라오스에서 정말 은퇴 생활까지 고민하고 그런 거를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준비했던 사람이라 거기가 싫어지니까 제일 가까운 나라를 보게 되거든요. 제가 너무 놀란 건 일단 사람들 수준 차이가 이렇게까지 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도 몇 달 지내보고 하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외국인들이 어린 여성분들이랑 커플들이 너무 많고. 그거 보셨구나. 저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는 원래 포기했거든요. 이 나이에는 도전하면 이제 큰일 난다 라는 생각으로. 근데 저보다 막 더 큰 형님뻘이고. 그분들은
글쎄 우리랑 다르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 아무튼 여성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제 대하시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나 좀 싶기도 하고요. 그분들도 국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분들도 처음에 그 나라 사람들을 소개해서 이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운영자님이 지금 그런 걸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연락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알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 이해 못하실 거예요, 운영자님의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하기는 한데 꼭 업체들 가서 이제 좀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건데, 이게 꼭 겪어봐야 안다는 사실이 참 저도 뭐 겪어보고 알았죠. 처음엔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저도 굉장히 창피해요. 예전에 제 생각을 하면 제가 여기 분들처럼 정상적으로 국제 부부로 가정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운영자님이랑 서로 제가 좋은 걸 극복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진짜 큰 용기 내주셨고, 상처라는 게 그게 쉽게 이렇게 아물어지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정상적인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고, 제가 계속 여지까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한 것들이 헛되진 않았구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보람이 되기도 하고요. 이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겪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뭐 그런 것도 다 겪어봐야 되고 싸우기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혼에 가까워지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물건 고르듯이 이렇게 픽 해갖고 서로 뭐 말도 안 통하는 상태에서 결혼부터 시작하고 연애는 나중에 한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컨셉으로 진행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진짜 이 구독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이 얘기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해주실 만한 얘기가 좀 있을까요? 저는 라오스, 베트남, 다 경험자고, 제 주변에 최근에는 미얀마, 캄보디아까지 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라오스 쪽은 제가 진짜 많이 겪어보고, 공무원 출신이다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무시해서 그 사람들한테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시한 상태로 가면 결국에는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제 잘못이고, 지금이라도 운영자님 같은 분 만나서 좀 이제는 여유를 갖고 하려고 해요. 오히려 지금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당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여성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뭐하러 빨리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려고 할까? 쉽게 생각해보면 그때 알 수 있었던 건데 저도 겪어보고 안 갔죠. 여기서도 제가 몇 달 지내봤잖아요. 되게 괜찮은 여자랑 밥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운영자님이랑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무작정 상대방 모르고 결혼하려는 여자는 다 문제가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좀 올렸었는데 업체들의 공격도 좀 많이 받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저는 내용은 이제 뻔히 아는데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뭐 댓글이나 뭐 멤버십이나 이런 걸로 많이 힘을 보태주셔가지고 힘이 나기도 하고, 나 혼자 아니구나. 사실 이게 저 혼자 하기에는 되게 벅차거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멘탈이 이게 또 한계가 있고, 그 부분에서 구독자님들한테 많은 좀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보가 조금씩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힘드실 텐데, 그런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힘드실 텐데 용기 내서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꾸준히 계속 제보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 갖고 콘텐츠 제작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 좀 덜 당하시게 이렇게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거든요. 현지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저도 당해보면서 많이 안 건데 오히려 불법이다 나중에 제가 그 구제를 못 받았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불법인 걸 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그걸 요구할 때 거절도 못하고 용기를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게 좋은 분들은 더 많아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생기셔서, 저랑 비슷한 분들이 생기셔서 저한테 좀 많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방금 이제 구독자님 말씀해 주신 건데, 이 현지에서 국제결혼 중개업, 성혼비 뭐 이런 거 받고 결혼까지 시켜주는 행위는 현지에선 다 불법이고요. 국내에 뭐 정식으로 업체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등록된 업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자주 여쭤보시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얀마에서는 실제로 얼마 전에 구속됐다가 끌려갔어요.
자, 큰 결심 해주신 거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생각 갖고 계셔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계속 뭔가 이렇게 잘 될 때마다 저한테 소식 한 번씩 알려주세요. 조언해 주신 대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고편. 강사연들의 베테랑 국제결혼을 통해서 마음이 없고 자랑이 없는 결혼은 결국 실패해서 속된 결혼은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하루 만에 결정을 하고 밤자리를 하고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러 가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잠자리를 강요하고 이번에 갔다가 다음에 몇 번은 걸 반복 안 하기 위해서 급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그 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업체에 당하신 그 억울한 사연들, 금액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컨텐츠로 제작해서 많은 분들의 피해를 줄여보겠습니다. 작은 제보가 모여 거대한 방패가 됩니다.